UFO 사진 중 열의 9은 착각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문화일보 사진도 역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촬영에 사용된 필름을 제작한 코닥사를 찾아가 분석을 의뢰했다. 사진에 대한 코닥사 전문가들의 첫 반응은 현상 인화 과정에서 화학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현상 같다는 것이었다. It doesn't look physical. 그리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면밀한 검토를 한 후 3명의 전문가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로스웰 필름 사건이 있은 직후여서인지 이들의 태도는 매우 신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사진의 분석을 위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테피스트리라는 사진과 필름 조작 전문 회사. 5층짜리 건물 하나를 다 쓰고 있는 이 회사의 각 실험실에서는 50여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회사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컴퓨터 펜 마우스 작동만으로 사진의 물체를 자유자재로 없애거나 첨가할 수 있다고 한다. Zoom in close. If you came to us with just these prints, we would turn around to you and say it is very possible that this is retouched. But the fact that you gave us the original film, not you. That's right. As shown. Yes. It's as shown. 사진뿐 아니라 필름 원본의 조작도 물론 가능하다. These cars that are in the background here. 이 필름을 보면 뒤쪽에 차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자도 비추고 있죠. 하지만 위의 필름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필름을 비교해보면 위의 것이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작한 모양과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을 비교해볼까요? 위에 있는 실제 물체는 확대해서 보면 입자가 일정하지가 않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입자가 커지고 옅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작한 물체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까지 전부 입자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실제 물체가 찍힌 것입니다. 조작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체일까? 프랑스의 국립항공우주국.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UFO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이다. UFO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목격된 UFO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작업. 국립항공우주국의 벨라스코 박사는 조작 여부를 가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Nous avons montré que l'objet distance, une altitude. 에큐 박사 역시 이 분야의 권위자다. 우리는 이 사진 속의 햇빛의 밝기와 카메라의 각도를 통해 물체의 높이, 크기 등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열흘 후 문화일보 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허위 자료나 조작된 필름은 아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서 비행하는 실제의 물체가 사진에 포착됐다는 내용이었다. 평면의 사진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함께 보내왔다. 사진이 찍힌 카메라의 각도는 74도, 비행 물체는 지면에서 직각인 상태로 분석됐다.
이 수치를 통해서 비행물체의 크기와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문화일보 사진에 나타난 비행체는 초속 108km로 3,500m 상공에 떠서 움직이고 있는 450m 크기의 물체라는 것이다. 올해 50살의 안희석 씨에게도 숙제로 남은 UFO가 있습니다. 1976년 10월 14일 저녁 6시경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안희석 씨는 평생 잊지 못할 UFO와 이곳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봤을 때 저 김포 지역으로 해서 가영동까지 이르는 그 영역으로 한 12개 정도의 불빛이 거의 고른 간격으로 일정 간격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서울을 향해서 쭉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공포를 쏘고 있었고요. 하나하나 셌더니 그게 이제 한 12개가량이 되더라고요. 서울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대공포들은 모두 이 12개의 발광체를 향해 포를 발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도 대형으로 해서 쭉 날아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대공포 기지에서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쏘고 또 쏘면 멈추고 움직이면 쏘고 괴비행체와 대공포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격이 멈췄을 때는 그 진입도 안 하고 가만히 제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아, 더 들어오는 거. 예. 대공포는 총 2차례 40분 간격을 두고 발포가 됐다고 안희석 씨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괴비행체는 전부 2차례 서울 상공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시각 생방송 중이던 라디오에서도 괴비행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에서 갑자기 이수만 씨가 방송을 진행하다 말고 지금 서울 상공에 괴비행체가 나타나서 그 괴비행체 여러 대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이수만 씨가 여러 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방송 중? 네, 생방송 중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뉴스를 본 안희석 씨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잡아 돌아갔습니다. 기체는 전날 라디오에서 여러 대라고 설명했던 비행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 대의 소속을 알 수 없는 비행기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기가 일본으로 가려다 항로착오로 인해 서울 중심부로 왔다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제가 본 것과 뉴스나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과 너무나 다른 것을 느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그 의문은 그때도 풀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의문할 것 같고 그 진실이 무엇일까 두고두고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안희석 씨가 아직도 풀지 못한 그날의 의혹은 폭로 작가인 티모시 굿의 책에도 실려있는 얘기였습니다. 주로 미국 정보국의 1급 비밀을 입수해온 티모시 굿은 1976년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나 수차례 발포했지만은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과연 그 비행물체들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그 많은 대공포 사격을 모두 피해간 것일까? 의문은 꼬리를 잇습니다. 미스터리한 현상을 남기고 사라지는 UFO가 이 UFO 사이를 빠른 속도로 샥샥샥 지나가는 거. 진짜 뭐지? 하나 없어졌다. 보인다. 최근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촬영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UFO 영상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는 UFO, 그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41분 경기도 군포 상공. 붉은 빛을 강렬하게 내뿜는 물체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하나의 빛이 두 개로 쪼개지는가 싶더니 화면 한가운데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뒤 사라지기까지 불과 5초. UFO 관측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전방상공에 흐린 하늘에 발광체가 강한 그 성광을 뿜는 마치 수정이 쨍하고 반사되는 것 같은 이런 성광을 뿜는 발광체가 나타났어요.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장면. 역시 붉은 빛을 내며 W자 형태로 움직이더니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아닐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한 항공기의 검고 뚜렷한 모습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 비행기의 전형적인 길쭉하고 날개 있고 검은색 모습들이 다 눈에 보이지만은 UFO는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고 전체가 빛덩어리로 보인다는 거죠. 지난 2000년 9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야구선수 김병현의 광고 촬영을 하던 중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를 일으켰던 두 개의 빛덩어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군포상공에서 이 두 화면을 찍은 비디오 촬영기사 허준 씨. 허 씨는 평소 일이 없는 날에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찍기 위해 도심 상공을 촬영하곤 합니다. 서울 광화문 거리. 허 씨는 이곳에서도 여러 차례 UFO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10월 허 씨가 촬영한 수십 개의 하얀색 구형물체. 쫙쫙 깔린 거. 여기 그냥 그날 날씨가 엄청 맑았어요. 파란 하늘 물감인데 그냥 그 박하사탕들이 착 박혀가지고 파란 하늘에 박하사탕들이 쫙 박혀있어. 특히 이들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 야, 하늘가 이렇게 날아가. 한 달 뒤 페루 리마 상공에서도 비슷한 하얀색 물체 50여 개가 카메라에 포착돼 UFO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광화문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장면이 또다시 허 씨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민들도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어리둥절한 반응입니다. 혹시 풍선들이 떠 있는 게 아닐까 화면을 확대해봤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빛이었는데 찍힌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전부 다 물체가 돌아가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도는 거 보이죠? 빙글, 네, 돌잖아요 지금 물체. 이걸 누가 풍선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풍선은 렌즈 배율을 높이면 크기가 커지면서 곧바로 풍선인 사실이 드러나지만 이 물체는 렌즈 배율을 높여도 크기가 그대로입니다. 수 킬로미터 이상 먼 곳에 떨어져 작게 보이는 커다란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UFO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UFO 헌터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된 허 씨는 다른 사람들이 촬영한 UFO 사진도 항상 갖고 다닙니다. 1990년 노은구 안기부 상공에서 포착된 거. 이 당시 안전기획부가 있었거든, 석관동에. 그 다음에 96년도 부천 김포공항. 그 다음에 97년도 5월달에 여기 인왕산. 요거 인왕산. 예, 그 다음에 97년 10월달에 강북구 수유동. 요건 그때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어. 유치원 아이들과 부모들이 잠깐 멈칫합니다. 하늘에 이상한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늘을 우연히 보니까 그 하늘에 그 광원들이 두 개가 아주 강하게 빛나는 광원이 있었고, 그 주변에 그거를 추종하는 어떤 다른 스멀스멀하는 그 명매라는 그런 또 빗무리들이 두 무리가 있었는데, 97년 10월 18일에 그 강북구 수유동상 수백 대 뜬 거. 앞에 요런 거 큰 거 두 뭉태기, 그리고 요 뒤에 요런 짜잔한 거 수백 대가 뭉쳐간 거, 요거. 예,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 찍은 거예요. 대학생 김종우 씨. 김 씨는 6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 취미로 구름 사진을 촬영하다 이상한 물체가 찍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 지금 완전하게 보이는 데가 그나마 이 옥탑하고 요 사이인데 사진이 찍힌 지점은 저쪽쯤일 거예요. 까만 점을 확대해봤더니 소뚜껑처럼 생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 재직 중인 이조나 씨도 4년 전 부인과 경북 청송의 주황산을 여행하던 중 찍은 사진에서 괴 비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잠원동에서 찍힌 물체와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UFO는 항상 은백색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저도 찍고 보니까 이게 검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소뚜껑 모양의 이 물체는 수원성과 경북 문경에서도 촬영됐습니다.
건국대 연구교수로 있는 송정욱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물체가 인화돼 나왔습니다. UFO 연구협회가 모두 미확인 비행물체 UFO라고 인정한 것들입니다. 입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본 거죠.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거. 정확히 그 안정적인 모습으로 대칭형 구조를 갖고 있고 인공적인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CF 감독 최인봉 씨. 최 감독은 재작년 호주 시드니의 한 건물 옥상에서 찍은 필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CF 촬영장에는 출연자와 스태프 등 50명 정도가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 독수리 같은 그런 새가 그 햇빛에 잠깐 이렇게 반사가 살짝 먹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르겠어요. 기류를 타고 이렇게 샥 흘러갔던지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전문가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규칙적인 양상으로 날아가는 반면에 이 물체는 매끄러운 그런 비행 패턴으로 일직선으로 쫙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새나 비행기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실 UFO와 관련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찍었다는 영상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가운데는 조작된 영상도 많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올려진 IT UFO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기존의 동영상과는 차원이 다르게 생생한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프랑스의 한 남성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UFO가 있고 이쪽에 이제 나무의 잎사귀가 이쪽에 있는 잎사귀가 거의 흡사하고 또 이쪽에 있는 나무의 상단부의 그 잎사귀 층들이 우측에 있는 잎사귀 층과 거의 유사합니다. 전투기의 추격을 받고 바다 밑으로 붕덩 빠져 사라지는 UFO. 지난해 9월 인터넷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어부들과 헬리콥터까지 등장해 금세기 최고의 UFO 동영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스페인의 한 인터넷 방송사가 거액의 제작비를 들여 홍보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코엑스 상공에 나타난 생생한 모습의 UFO 영상. 가수 서태지 소속사가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고양에서 한 초등학생이 찍었다는 UFO 사진. 일간신문의 관련 기사와 함께 게재되기도 했지만 이 사진은 유리창에 UFO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조작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또 조작이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물체들을 UFO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새가 이제 날개짓을 하는 과정에서 상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날개가 여기 이제 접혀서 보이는 정면에서 이제 측면 방향으로 날아갈 때 이렇게 새가 잡히는 경우가 거의 왕왕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유유히 마치 떠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빠른 어떤 비행 패턴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유유하게 둥실둥실 뜨는 듯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풍등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저녁에 조명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조명등에 의해서 반사된 그 렌즈 플레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UFO 목격 제보 건수를 이제 1년에 한 1000건 정도를 제보를 받는데요. 99% 이상은 거의 그 잘못된 현상이라든가 광학 현상 또는 새라든가 곤충, 기타 여러 가지 조명 불빛 그런 걸로 판명이 되고 있죠.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30년을 근무한 뒤 준장으로 예편한 충남대 군수체계연구소의 이희우 소장. 이 소장은 나로호를 발사한 항공우주연구원의 초빙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조종사 근무 3년째인 지난 1983년 경북 예천 비행장 상공에서 훈련 도중 UFO 추적 물체를 직접 봤다고 합니다. 제가 1980년대에
이제 야간 비행을 하면서 보면서 우측에 그 붉은 광원이 나타났는데 그건 분명히 보통 보는 불빛이 아니었거든요. 항공기 불빛도 아니었고요. 그 밤에 또 UFO를 봤다고 말하는 다른 조종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두 대가 네 사람이 보면서 갔는데 레이더로 조작해봐도 레이더에 잡히질 않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그 관제 레이더에 연락을 해서 이 비행체를 확인해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서도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소장에게 앞서 허준 씨가 광화문과 군포 상공에서 찍은 화면을 보여주고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현재 지구상의 어떤 비행체는 아니죠. 저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요? 이제 이게 아주 그 전형적인 그 불빛이거든요. 이제 제가 본 불빛이기도 하고 한데 저와 같이 약간 붉은색을 띤 그런 광원이 거리가 가까워지지도 않고 또 간혹은 순간 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전형적인 UFO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포 화면을 포함해 대부분 동영상에서 미확인된 물체들은 직각으로 꺾이거나 W자 형태의 비행 움직임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보면 뭐 한 30년, 길어봤자 한 50년 뭐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계는 UFO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국립천문연구원 우주물체 감시연구그룹의 조중현 박사.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학계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는 확률만큼이나 그 외계에도 이런 인간 같은 고등지적 생명체가 알맞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 행성에서 살고 있을 확률은 뭐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UFO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그 천문학이라든가 우주 과학을 위한 관측에서 나타난 적도 저희 국내에서는 없었고요. 국외도 제가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UFO로 강하게 의심되는 물체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일단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미확인 비행물체고요. 진짜라고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진짜라고 해서 저것들이 이제 찍힌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면 뭐 전혀 모르는 거니까.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우리 은하 같은 은하계도 우주에 역시 10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지구인의 호기심의 발로인지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UFO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밝기와 카메라의 각도를 통해 물체의 높이, 크기 등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열흘 후 문화일보 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허위 자료나 조작된 필름은 아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서 비행하는 실제의 물체가 사진에 포착됐다는 내용이었다. 평면의 사진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함께 보내왔다. 사진이 찍힌 카메라의 각도는 74도, 비행 물체는 지면에서 직각인 상태로 분석됐다. 이 수치를 통해서 비행 물체의 크기와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문화일보 사진에 나타난 비행체는 초속 108km로 3,500m 상공에 떠서 움직이고 있는 450m 크기의 물체라는 것이다. 올해 50살의 안희석 씨에게도 숙제로 남은 UFO가 있습니다. 1976년 10월 14일 저녁 6시경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안희석 씨는 사진의 분석을 위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테피스트리라는 사진과 필름 조작 전문 회사.
5층짜리 건물 하나를 다 쓰고 있는 이 회사의 각 실험실에서는 50여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 Similar to that. 이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회사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컴퓨터 펜 마우스 작동만으로 사진의 물체를 자유자재로 없애거나 첨가할 수 있다고 한다. Zoom in close. If you came to us with just these prints, we would turn around to you and say it is very possible that this is retouched. But the fact that you gave us the original film, not you. That's right. As shown. Yes. It's as shown. 사진뿐 아니라 필름 원본의 조작도 물론 가능하다. These cars that are in the background here. 이 필름을 보면 뒤쪽에 차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자도 비추고 있죠. 하지만 위의 필름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필름을 비교해 보면 위의 것이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작한 모양과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을 비교해 볼까요? 위에 있는 실제 물체는 확대해서 보면 입자가 일정하지가 않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입자가 커지고 옅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작한 물체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까지 전부 입자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실제 물체가 찍힌 것입니다. 조작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체일까? 프랑스의 국립항공우주국.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UFO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이다. UFO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목격된 UFO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작업. 국립항공우주국의 벨라스코 박사는 조작 여부를 가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Nous avons montré que l'objet distance, une altitude. 에큐 박사 역시 이 분야의 권위자다. 우리는 이 사진 속에 햇빛의 전 잊지 못할 UFO와 이곳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봤을 때 저 김포 지역으로 해서 가영동까지 이르는 그 영역으로 한 12개 정도의 불빛이 거의 고른 간격으로 일정 간격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서울을 향해서 쭉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공포를 쏘고 있었고요. 하나하나 셌더니 그게 이제 한 12개가량이 되더라고요. 서울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대공포들은 모두 이 12개의 발광체를 향해 포를 발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도 대형으로 해서 쭉 날아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대공포 기지에서 이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쏘고 또 쏘면 멈추고 움직이면 쏘고 괴비행체와 대공포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격이 멈췄을 때는 그 진입도 안 하고 가만히 제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더 들어오는 거. 예. 대공포는 총 2차례 40분 간격을 두고 발포가 됐다고 안희석 씨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괴비행체는 전부 2차례 서울 상공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UFO 사진 중 열의 9은 착각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문화일보 사진도 역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촬영에 사용된 필름을 제작한 코닥사를 찾아가 분석을 의뢰했다. 사진에 대한 코닥사 전문가들의 첫 반응은 현상 인화 과정에서 화학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현상 같다는 것이었다. It doesn't look physical. 그리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I don't think it will affect the result. The negative looks so it's been very well. 면밀한 검토를 한 후 3명의 전문가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A sheet of white paper.
로스웰 필름 사건이 있은 직후여서인지 이들의 태도는 매우 신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평면의 사진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함께 보내왔다. 사진이 찍힌 카메라의 각도는 74도, 비행 물체는 지면에서 직각인 상태로 분석됐다. 이 수치를 통해서 비행 물체의 크기와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문화일보 사진에 나타난 비행체는 초속 108km로 3,500m 상공에 떠서 움직이고 있는 450m 크기의 물체라는 것이다. 올해 50살의 안희석 씨에게도 숙제로 남은 UFO가 있습니다. 1976년 10월 14일 저녁 6시경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안희석 씨는 평생 잊지 못할 UFO와 이곳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봤을 때 저 김포 지역으로 해서 가영동까지 이르는 그 영역으로 한 12개 정도의 불빛이 거의 고른 간격으로 일정 간격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서울을 향해서 쭉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공포를 쏘고 있었고요. 하나하나 셌더니 그게 이제 한 12개가량이 되더라고요. 서울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대공포들은 모두 이 12개의 발광체를 향해 포를 발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도 대형으로 해서 쭉 날아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대공포 기지에서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쏘고 또 쏘면 멈추고 UFO 사진 중 열의 9은 착각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문화일보 사진도 역시 그런 것일까? So it's dark. This part of the film did not receive very much. 우리는 촬영에 사용된 필름을 제작한 코닥사를 찾아가 분석을 의뢰했다. A lot of development. So that and that. It could be something in the processing. 사진에 대한 코닥사 전문가들의 첫 반응은 현상 인화 과정에서 화학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현상 같다는 것이었다. It doesn't look physical. 그리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I don't think it will affect the result. The negative looks. So it's been very well. 면밀한 검토를 한 후 3명의 전문가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로스웰 필름 사건이 있은 직후여서인지 이들의 태도는 매우 신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사진의 분석을 위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테페스트리라는 사진과 필름 조작 전문 회사. 5층짜리 건물 하나를 다 쓰고 있는 이 회사의 각 실험실에서는 50여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회사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컴퓨터 펜 마우스 작동만으로 사진의 물체를 자유자재로 없애거나 첨가할 수 있다고 한다. Zoom in close. If you came to us with just these prints, we would turn around to you and say it is very possible that this is retouched. But the fact that you gave us the original film, not you. That's right. As shown. Yes. It's as shown. 사진뿐 아니라 필름 원본의 조작도 물론 가능하다. These cars that are in the background here. 이 필름을 보면 뒤쪽에 차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자도 비추고 있죠. 하지만 위의 필름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필름을 비교해 보면 위의 것이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작한 모양과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을 비교해 볼까요? 위에 있는 실제 물체는 확대해서 보면 입자가 일정하지가 않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입자가 커지고 옅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작한 물체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까지 전부 입자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실제 물체가 찍힌 것입니다. 조작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체일까? 프랑스의 국립항공우주국.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UFO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이다. UFO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목격된 UFO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작업. 국립항공우주국의 벨라스코 박사는 조작 여부를 가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Nous avons montré que l'objet distance, une altitude. 에큐 박사 역시 이 분야의 권위자다. Focal utilisé soit 24. 우리는 이 사진 속의 햇빛의 밝기와 카메라의 각도를 통해 물체의 높이, 크기 등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열흘 후 문화일보 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허위 자료나 조작된 필름은 아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서 비행하는 실제의 물체가 사진에 포착됐다는 내용이었다. 움직이면 쏘고 괴비행체와 대공포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격이 멈췄을 때는 그 진입도 안 하고 가만히 제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아, 더 들어오는 거. 예. 대공포는 총 2차례 40분 간격을 두고 발포가 됐다고 안희석 씨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괴비행체는 전부 2차례 서울 상공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시각 생방송 중이던 라디오에서도 괴비행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에서 갑자기 이수만 씨가 방송을 진행하다 말고 지금 서울 상공에 괴비행체가 나타나서 그 괴비행체 여러 대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이수만 씨가 여러 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방송 중. 네, 생방송 중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뉴스를 본 안희석 씨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잡아 돌아갔습니다. 기체는 전날 라디오에서 여러 대라고 설명했던 비행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 대의 소속을 알 수 없는 비행기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기가 일본으로 가려다 항로 착오로 인해 서울 중심부로 왔다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제가 본 것과 뉴스나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과 너무나 다른 것을 느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